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우리가 아직 살지 않은 날이다. 보다 우아하게 불행하기. 낙원의 파랑새는 자신을 잡으려 하지 않는 사람의 손 위에 날아와 앉는다. 우아하게 불행한 사람이 있다. 어떤 풍파에도 삶의 기조를 유지하는 사람. 그들은 대개 자신의 불행을 인정한 사람이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고무줄처럼 유연하며 닥친 불행을 과장하지 않는 사람은 늘 비극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바라본다. 다가오는 불행이 확실하다면 어설프게 굴지 말고 그래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여 보자. 그 태도가 정말 당신을 괜찮게 만들어준다. 도망치는 자에게 낙원은 없다. 자신의 밑바닥을 아는 사람만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 조금 우울해도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적당히 의지하며 기어코 자신의 궤도를 되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강한 내면을 가진 어른이다. 나는 이제 안다. 지독한 불행도 결국엔 끝이 난다는 것을. 그래서 조금은 시니컬해질 수 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불행이 행복을 만들었다. 심지어 그 둘을 쌍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세상은 우리의 불행에 아무 관심도 없으니 자기 연민에 빠져 혼자 서러워 말고 다가온 모든 운명을 끌어안아라. 그것이 체념보다 낫다. 이왕 힘들어할 거 격식 있고 우아하게 불행하는 거다. 그것이 내가 가진 잎을 다 떨어뜨릴지언정 뿌리만 뽑히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나를 괴롭히던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때가 온다. 태풍이 지나가고 찾아온 맑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 굳었던 몸을 펴고 크게 기지개를 켜라. 불행의 총량이 가득 찼으니 이제 깨끗한 행운이 찾아올 테다. 지금 힘들어도 다음 페이지를 위해 한껏 버티자 우리. 제대로 불행할 줄 알아야 제대로 행복할 수 있다.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결국 불행까지 사랑해야 한다. 내가 혼자서 불행을 견디는 방법은 대개 이러하다. 행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 실패한 과거를 떠올리지 않는 것. 남은 하루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 5분이라도 사색에 잠기는 것. 찰나의 감정으로 하루를 망치지 않는 것.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사는 것. 잠을 7시간 이상 자는 것. 끼니를 절대 거르지 않는 것. 여행을 계획하는 것. 내면의 감정을 글로 쓰는 것. 억울함을 가지지 않는 것. 계절에 맞는 옷을 사는 것. 주변을 정리하는 것. 발걸음이 가는 곳으로 산책하는 것. 결점을 채우는 책을 읽는 것. 살맛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하나 있다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고 내 사람의 지지를 받으며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다. 요점은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재미가 없으면 금방이고 실증나고 마니까. 행복을 위해선 숫자적인 데이터를 빼는 것이 좋다.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축적에 환호하는 것. 새로운 경험을 통해 쓸모있는 능력을 얻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 아닐까? 무언가 시작할 때는 아주 얇은 A4 용지가 하루라고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으며 조금씩 쌓아가는 게 좋다. 얇은 종이를 한 장씩 쌓는다고 달라질 게 있겠냐만 10장만 쌓여도 손에 잡히는 게 달라진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3달이 쌓이면 반듯하게 쌓인 하루들이 기술과 성과를 만들어준다. 당신이 하는 일이 생계가 아니라면 조급하지 않는 게 우선이다. 조금씩 하는 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하루가 100번 모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행복의 영역이다. 사람들은 모든 걸 잘하려고 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장비가 중요하고 그럴싸해 보이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근데 인생은 전시가 아니지 않은가? 취미는 못해도 되고 서툴게 적응하며 소소한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권태는 쉽게 찾아오기 마련이다. 행복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작은 행동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잘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성과에 혈안돼 자신을 갉아먹지 않아야 한다. 집착하지 말고 그냥 하자. 포기하지 말고 느림의 미학을 즐기자. 설령 그만둔다 해도 하나의 행위를 순수하게 즐겼던 시간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 무엇보다 멈춰있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전하는 당신이 얼마나 멋진가. 사실 그것만으로 된 거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용기를 가지면 지금보다 100배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빛이 난다. 고독이 붙여준 담뱃불. 인간의 삶은 고독하다. 사랑이 있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해서 고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어디쯤 고독은 늘 존재하고 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빈 마음을 모두 메워주진 못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아도 어느 날은 죽을 만큼 쓸쓸해지는 게 인생이니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우린 이 삶의 적막함을 느낄 테다. 고독과 함께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면 고통에 몸부림치는 걸 비로소 멈출 수 있다. 외로움의 이응자가 기억이 되어 괴로움이 되는 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고독과 친구가 된 사람은 늘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낯선 곳에서 주말을 보내기도 한다. 혼자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퇴근 후 바에 앉아 술 한 잔을 비우는 건 그들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사람이 늘고 있는 건 고독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독은 자기애의 일부이며 흩어진 삶의 조각을 한 군데 모으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만개한 적막 속에서 깊은 사색에 잠긴다면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차분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사람은 평안에 이른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고독이 아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괴로움을 느끼는 거지만 고독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삶을 회고하는 과정이다. 똑똑한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할 줄 안다. 외로움에 절여져 망가져 본 사람은 더더욱. 자신의 어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진다. 왜 매일 행복해야 하는가?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있는가? 형편없다고 존중받지 못하는 게 아니니 고독을 통해 나의 모난 점을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허점 보이는 걸 죽도록 기피하는 사람은 늘 괜찮은 척, 강한 척을 할 수밖에 없다. 고장난 가면에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고독하지 않은 척 흉내를 낸다니 우스울 일이다. 내 안의 불안은 고독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자신의 결핍과 과오를 보았다면 오답을 발판 삼아 성장할 일밖에 없다. 삶이 암흑 같다면 슬퍼하는 사람은 죽을 날까지 울상을 지을 것이다. 하지만 고독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면 이 넓은 세상에 혼자 서 있어도 외롭지 않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고독은 불편한 진실.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나를 사랑한다는 확고한 증거다. 인생은 맞출 수 없는 퍼즐 같은 것이라 늘 결핍이 있기 마련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미완성의 미학을 부정한다면 곳곳에 뚫린 구멍만 보고 살아갈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고독인가 외로움인가? 무엇이든 생각하기 나름. 나는 당신에게 주어진 적막이 부디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한다.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해도 외로움 하나 간수 못하면 사람은 금방 망가진다. 인생이 고꾸라지거나 감정적이고 가장 나약할 때가 바로 외로울 때다. 그리움, 결핍, 기대 같은 요소에 삼켜지지 않고 고독의 등에 올라탈 줄 알면 외로움에서 벗어나 보다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당신에게 자기애가 있는 이상 이 헛헛함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 외로움에 절대 잠식되지 말자.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 되는 걸.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하고자 했던 일을 끝내 해내었을 때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무료하다면 한 번쯤 엇나가 보는 것도 괜찮다. 세상은 너무나 넓고 그만큼 기회도 많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고로 행복한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그들은 세상을 놀이터로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다가오는 미래를 고대한다. 삶의 수많은 굴곡의 리듬을 타려면 보다 폭넓게 직관해야 한다. 그러니 부디 눈안의 총기를 잃지 말길. 때로는 나를 부정하는 존재와 한 번쯤 맞서 싸워보길. 가끔은 호련히 떠나보기도 하고 고집도 피워보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 그렇게 내면의 거인을 깨워낸다면 성취라는 열매가 가득 열린 나무를 발견하게 될 테다. 제2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된다.